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39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체크할 첫 번째 한자는 북돋다 라는 의미의 배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돋다 라는 의미는 흙을 덮어서 불룩하게 쌓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북을 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북을 주다 라고 하는 것은 식물 또는 나무, 묘목 이런 거를 심은 뒤에 그 위에 흙을 수북하게 쌓아서 덮어주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식물을 잘 키우다,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배하다라고 하는 것은 식물을 키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동물을 키우는 것, 예를 들어서 가축을 얘기하는 거죠. 동물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재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사육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경재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옛날에는 땅에서만 식물이 자라는 거로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 실제는 흙은 식물이 자라는 것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영양분을 물에 공급을 하면서 물에서 그 식물을 키우는, 즉 식물 공장화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물의 영양분을 풀어서 식물을 재배하는 기술인 수경재배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양하다 라고 하는 것은 통상 그 식물의 씨앗을 어떤 용기에 넣어서 거기에서 이제 식물이 자라게 한다든지 또는 꺾꽂이를 해서 식물이 자라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동물 세포를 떼내서 그것을 시험관에서 자라게 하는 것도 배양하다 라는 말을 쓰고, 또 정신적으로 어떤 사상을 고취하게 하는 것도 배양하다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배지라고 하면은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배지가 영어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제 한자, 순수 우리 한글 말이죠. 해서 배지라고 하는 것은 영양분이 있어서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또는 세균이라든지 어떤 생명체가 자라게 할 수 있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또는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 배지는 주로 고체 배지를 쓰고 있지만 액체 배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배양기라고 하는 것은 배지를 다른 말로 표현한 말로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재배법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을 재배하는 기술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서 배자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 흙을 높이 쌓아서 북돋아주다 라는 의미의 상대 개념으로는 평탄하게 하다, 평평하게 하다 라는 의미의 평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상자가 되겠습니다. 평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평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가 달려서 그 위에 판을 놓고 그 판 위에 어떤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게 만든 도구를 얘기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원래 상자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상을 꼭 나무로 만든 것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철제일 수도 있고 플라스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상자는 나무로 만들어진 고임 장치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다리가 있어 한 4개 이렇게 되는 다리 위에 판을 놓고 그 위에 무엇인가를 올려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모두 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상의 종류를 몇 가지만 보시면 식사용 그 상을 우리가 밥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필기를 하기 위해서 쓰는 상을 책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따뜻하게 해서 추운 계절에도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하는, 우리가 통상 비닐하우스라고 얘기를 하죠. 하는 온상이 있습니다. 반상이라고 하면은 반상기와 같은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반상기는 그릇이고 반상은 식사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게 아니고 반상 자체가 반상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식의 식기 세트를 얘기하고요. 또 그 정식의 식기 세트에 차려진 그 음식이라는 말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쓰이면 안 되는 말이지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문맥을 봐서 그 원래의 반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잘못 그 표현을 해서 밥상이라는 의미를, 정식의 밥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자를 얘기합니다. 겸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국은 한 사람당 밥상을 하나씩 차리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겸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 걸 얘기하고요. 현대 한국어에서는 굳이 두 사람이 아니라도 세 사람 이상일 때도 겸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추신경은 대니와 척수로 나누어지죠. 척수에서 올라온 그 신경 가닥을 대니 피질로 전달해주는 기능을 하는 회백색의 달걀 모양의 구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니 밑에 있는 거죠. 수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라가 임금님의 그 식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라상 하면 임금님께 올리는 밥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무엇인가를 올려놓도록 만들어진 기구물이라는 의미의 상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는 바닥, 땅바닥, 방바닥 할 때의 그 바닥이라는 의미의 이 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어자가 되겠는데요. 다스리다 라는 의미의 어자가 되겠습니다. 이 어자는 주로 그 임금이 무엇인가를 하는 일과 관련된 말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어자가 정부 또는 더 나아가서는 기업을 의미하는 말로 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어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과 관련된 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이 회계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제어하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하는 대로 상대방을 가게 할 수 있다 라는 뜻인데요. 그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물건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동물이라든지 이런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어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임금님이 쓰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쓰는 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게 정부의 목적에 맞게 쓰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이 어용은 그런 의미보다는 정부나 회사, 기업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조작한 어떤 일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었죠. 그런 것을 이제 감을 잡고 보시면 되겠고, 붕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소천하는 것, 돌아가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것은 용이 나는 거에 대해서, 용이란 뜻이고 비가 난다는 뜻이죠. 임금님이 지으신 천가라는 뜻이죠. 노래라는 뜻이죠. 해서 이 내용은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반포를 하시면서 조선의 그 개국에 대한 얘기를 시로 쓴 한글을 얘기하는 거죠. 시로 쓴 그러한 문장이다 또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사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밀지를 받아서 민정을 시찰하는 직책 또는 직위를 얘기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사는 기본이 암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암행이라는 중복된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사는 곧 암행어사와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명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의 명령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의라고 하는 것은 임금 또는 임금의 가족을 진찰하는 의사를 얘기하는 거고, 어사화라고 하면 차칫 요 어사하고 이 어사를 같은 말로 보실 수 있는데요. 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사는 통상 장원급제를 한 분들이 어사가 되기 때문에 이 어사는 이 어사화를 대부분 받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나 이 어사화라고 하는 것은 이 어사하고, 이 암행어사하고는 관계없이 그 과거에 급제한, 특히 장원으로 급제한 인물에게 임금님이 종이로 만들어서 하사하는 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전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이 입회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전회의, 그러면 임금님이 입회한 중신들의 회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해서 다스리다 라는, 명령하다 라는 뜻의 어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따르다, 종사하다 이런 의미의 수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한 9개씩의 현대 한국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과 함께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의 원리 및 한자가 한글에 들어가면서 단어가 어떻게 풍부해지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 알리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